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뇌피셜을 담아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그대로 흡사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작가의 새로운 상상의 시작일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새로운 상상의 시작을 한번 뇌피셜 해보려고 합니다. 길체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뇌피셜입니다. 길체는 장인에게 편지를 보내죠. 모진 편지입니다. 그렇게 연모하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으니 잘 가라는 편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표현은 굳이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독백이 있습니다. 길체의 속마음이죠. 길체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이 독백은 내용과 길체의 시점이 맞지 않게 좀 엉켜있죠. 그건 두 연인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동일시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가 미웠던 적이 있으시오 하고 물으니 답하셨죠. 그대가 나를 영영 떠나던 날 죽도록 미워 한참을 보았네. 헌데 아무리 보아도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아 외려 내가 미웠어. 그리고 제게 물으셨죠. 야속한 사람 내 마음을 짐작이나 하였소. 이제 말하건대 차마 짐작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부서져 님만은 나가지 마시라 간절히 바랄 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대가 나를 영영 떠나던 날 죽도록 미워 한참을 보았네. 이게 문장상으로 장인이 한 말인데 실제 시점은 길체의 시점이죠. 연주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던 길체가 영영 떠나던 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의 장인의 말을 지금의 길체의 시점과 동일시하면서 연인의 감정이 서로 같아지는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연인의 에너지가 깊어졌죠. 내 마음을 짐작이나 하였고 왜 연인은 차마 짐작조차 못했었다고 합니다. 장현과 기꺼이 야밤도주를 하고 첫날 밤을 같이 보낼 만큼 연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깊다는 걸 길체가 알게 됐죠. 그럼에도 길체가 돌아선 건 구원무 때문이 아니죠. 가족들과 자신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길체는 이제 철없던 아가씨에서 한 사람으로 깊고 크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더 현실을 가볍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성장한 길체가 구원무의 진실을 만날 것 같습니다. 구원무는 강인하지만 순정도 있죠. 조선법도에 간통한 남녀는 죽여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강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무는 죽은 연인을 마음에 두더라도 자신과 혼인해달라고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길체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돌아선 건 구원무가 좋아서가 아니었죠. 자기 혼자만을 위한 선택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무는 힘들던 길체를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무의 등을 길체가 치료해 줄 때 구원무는 죽은 장인을 마음에 두더라도 혼인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의 상처에 대해서 길체가 물었을 때 구원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도 청혼을 받을 때 길체는 덤덤하게 거절을 했지만 이 상처가 집중됐던 건 길체의 선택에 대한 중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겠죠. 길체는 장인의 농을 싫어했습니다. 연준의 진솔함과 묵직함은 좋아했죠. 장인의 농에 대해서 자주 발끈했던 길체였는데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표현도 거침없는 사람이죠. 직설적이에요. 농으로 하는 거짓에도 민감하고요. 17대 1의 싸움에 대한 현장을 본 사람은 없으니 장인의 말을 떠올리며 직접 구원무에게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무도 진실을 말할 것 같고요. 그러고 보면 장인이 평소에 장현과 다르게 그 17대 1 싸움에서 길체를 구한 건 자기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원무도 진실을 말할 것 같습니다. 길체 파혼의 균열은 여기서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상처가 결혼의 동기가 됐지만 파혼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헌 여자라고 손가락질할 때 두렵냐고 할 때 길체는 두렵지 않고 못 본 척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뻔뻔함과 당당함이 길체의 매력이라고 장인이 그랬는데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여자죠. 단호하기도 하고요.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길체는 명분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에 매일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연인도 살아있으니까요. 기꺼이 헌 여자를 결심하겠죠. 순정남인 구원무 역시 그러든가 말든가 막무가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구원무가 길체를 찾다가 길체를 발견하게 되죠. 길체가 그런데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때 구원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구원무가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가능성을 미리 설정해 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포기했던 사람은 두 번 포기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간통이라는 단순한 팩트에 분노하던 사람이었지만 순정은 다른 사람이 구원무였죠. 아내가 연인을 마음에 담아둬도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고 기꺼이 연인의 진심을 알게 됐을 때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힘없이 마당으로 나오던 걸 보면
구원무는 길채를 장현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두 남녀를 찾아내 칼을 휘두르려고 했다면 그 밤 길채를 잡았고 장현을 반드시 찾아냈었겠죠. 그런데 그대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또 혼인식을 준비하던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두 남녀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걸 보면 그것도 작가의 시간상 페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른 듯 보이는 초저녁 나루토에서 장현을 바라보는 길채는 댕기머리를 하고 있죠. 쪽머리에 비녀가 없는 것도 작가의 암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량음이 이글거리는 분노의 눈빛으로 길채를 봅니다. 좀 뜬금없기도 하고 오바스럽기도 하죠. 이미 혼인으로 인해 자신의 연인과 최종적으로 헤어지게 된 사람입니다. 딱히 이글거릴 필요가 있을까? 길처의 결혼은 다시 장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 다행 아니겠습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결혼 후에 과부가 되는 연적을 바라본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먼 가정 같고요. 다 끝난 줄 알았던 두 사람이 여전히 진행형이 돼 자신의 연인인 장현의 마음을 흔든다는 암시를 량음의 눈빛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량음은 장현과 함께 가지를 않죠. 조선에 남습니다. 장현의 분노로 인해서인지 모르지만 일단 갈라서죠. 장현은 3년 후 세자빈 아버지 강석기의 죽음 때문에 소윤 세자와 한 번 더 들어오게 됩니다. 예고편에서 심양 2년 후라고 했으니까 곧 다시 조선으로 들어오는 장현의 이야기와 조선에 남아있을지 모를 량음, 그리고 이번에는 죽은 줄 알았던 장현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살아있는 길채를 연인 장현이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구원무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도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 그냥 남았던 거겠죠. 그리운 연인이라고 제목이 돼 있죠. 기다리고 어긋나니 더 그립겠죠. 죽은 줄 알았던 장현에서 죽은 줄 알았던 길채로 서로 오해로 엇갈렸던 연인의 애절함이 이제는 길채에서 장현에게 넘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길채의 독백 중 그저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부서져라던 길채의 노래가 이번에는 장현의 노래가 되며 그리움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연인의 사랑은 그렇게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오가면서 마지막을 향하겠죠. 길채가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고 뇌피쇼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